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카카오바리와 부화롱 퓨레를 이용한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게 되는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새로운 아이템과 그다음에 해외의 트렌드들을 좀 더 빠르게 알려드리려고 준비한 세미나니까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공정 하나하나 열심히 준비해 봤습니다. 봐주시고 여러분도 다 따라해보고 뭔가 창의적인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밀푀유의 특징 중에 특징은 뭐냐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보통 크림을 짜서 사용을 하는데 요번에는 크레미를 이용해서 얼린 상태로 만들어진 밀푀유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인서트들도 뭔가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푀유의 플레이버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뭐냐면 샤인머스켓 콩포메와 라임 크레미를 이용해서 향긋하고 그다음에 신선한 프레시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이번에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 같이 보고 계시는 거는 밀푀유 2번에 사용되고 있는 인서트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인서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샤인머스켓을 잘라서 안에 넣어주는데 아까 보면은 아까 사용했던 몰드랑 동일한 몰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몰드 안에다가 뽕뽀메를 만들어서 얼리고 난 뒤에 라임 크레미 안에다가 얹어서 넣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포도가 너무 많이, 그러니까 샤인머스켓이 너무 많이 익어도 식감 자체가 많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너무 작게 잘라도 약간은 좀 식감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6등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6등분 처음에 크게 4등분을 해주신 다음에 가운데를 한번 자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담아주시면 돼요. 사실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겉면에 있는 그 젤리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탱글탱글한 그 부분이 좀 잘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거로 좀 많이 살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요 정도가 돼야 아까 보셨던 몰드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이게 좀 튀어나오지 않는 선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8조각을 내놓은 샤인머스켓에다가 라임 제스트를 여기다가 일단 얹어 넣어볼게요. 제스트는 아시죠? 하얀 부분이 나올 때까지 박박 긁으시면 안 돼요. 겉면에 있는 부분만 쓰시는 거예요. 하얀 부분을 쓰시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주 쓴맛이 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원래 제스트를 되게 잘 까는데 좀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옛날에 이런 거 까다가 확 밀려가지고 한번 밀린 적이 있는데 끔찍하죠. 장갑을 끼시고 하시면 좋아요. 손 다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라임 제스트를 넣었고요. 여기다가 자, 라임즙 또한 이렇게 내서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불을 한번 켜볼게요. 사실 이렇게 생 펄프가 있는 그런 과일들을 사용하실 때는 너무 센 불에다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바로 설탕을 넣어 주실게요. 불 좀만 줄여주세요. 설탕을 이렇게 넣어서 준 채로 있고 설탕이 녹을 때 그 시간 동안 바닐라빈을 여기다가 안에다가 이제 넣어 볼게요. 과감하게 바닐라빈은 따서 반쪽 아주 두툼한 바닐라빈이고요. 안에다가 하나 더. 자, 이렇게 해서 바닐라빈까지 다 넣어 주시고요. 자, 이제 설탕이 녹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시럽 자체에 물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파인애플 꽁포메를 만들 경우에는 요런 물들을 이제 좀 따라 버리고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빵에다가 시럽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자, 이제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레시피상에 설탕이랑 팩틴을 먼저 섞어 놔 주셔야 돼요.
자,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 자, 알려드릴게요. 설탕만 만약에 해서 제가 넣고 팩틴을 따로 넣으면 팩틴은 닫자마자 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팩틴은 설탕이랑 섞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덩어리지지 않게끔 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사용하시기 직전에 설탕이랑 해갖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좀 많이 물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게 거의, 그러니까 지금 샤인머스켓 꽁폼에는 온도를 높게 해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여기서 팩틴이랑 설탕이랑 섞은 거를 같이 해서 마무리를 해 볼게요. 거의 다 끝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소스가 걸쭉해지는 거를 확인하시고 이게 불을 꺼주시면 되거든요. 팩틴이 잘 섞인 거를 확인해 주시고, 시럽을 이렇게 당겼을 때 서로 모이는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팩틴은 산도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라임즙을 넣어준 거예요. 네, 아지랑이 이렇게 필 정도면 끝난 거예요. 요거는. 네, 이렇게 해서 빼줄게요. 아까 이제 사용했었던 몰드에다가 다시 한번 또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샤인머스켓 콩포메를 만들어 놓은 거를 과육이 깔릴 수 있게끔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걸 크게 자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과육을 넣으시고 난 다음에 남은 소스를 넣어 주셔야지 깔끔하고 이쁘게 만드셔서 인서트로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샤인머스켓을 안 쓰셔도 전혀 상관없는 레시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잘 깨지기 쉬운 제품이 있다면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형태로 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과육을 골고루 최대한 넣어주시고, 이제 지금부터는 남아있는 시럽을 안에다가 자작자작 잠길 정도로만 해서, 처음부터 너무 많이 막 가득가득 넣어주시면 뒤편에 가갖고 못 넣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반 정도씩만 채운다는 생각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샤인머스켓 꽁뽀메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아까 만들어 놓은 샤인머스켓 콩포메를 안에다 넣을 거고요. 요거는 외곽으로 만들 수 있는 무스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라임과 코코넛을 넣은 크레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 요거 일단은 블랑사틴이라는 제피르보다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제피르 화이트랑 블랑사틴 화이트랑은 약간 우유 맛이 약간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라임 제스트 준비했고요. 젤라틴 마스, 그다음에 바닐라 빈, 그다음에 코코넛 퓨레, 생크림 요거는 몽떼로 만들어서 이따 섞어 줄 거고요. 그다음에 우유 이렇게 준비해서 제스트랑 바닐라 빈 넣고 한번 우려 줄 거예요. 자, 냄비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바닐라 빈을 넣을 건데 저는 반 개만 일단 넣을게요. 바닐라 빈 반 개를 이렇게 잘라 주시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씨앗을 다 긁어 줄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씨앗을 충분히, 이 껍질도 일단은 바닐라빈 그 껍질도 마찬가지로 같이 좀 우려 볼게요. 그래서 자, 씨앗은 다 분리를 했고요. 안에 있는 것도 다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라임 제스트, 그다음에 우유를 넣었고요. 코코넛 퓨레도 마찬가지로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를 마쳤고요. 이렇게 냄비를 이용해서 가열해서 약간 끓여주시면 돼요. 자, 이때 큰 비커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 큰 비커를 준비한 다음에 젤라틴 마스 넣어주시고, 아까 준비했던 화이트 초콜릿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블렌딩을 하고 그다음에 몽떼랑 섞어가지고 크림을 만들 거예요. 자, 온도는
보통 이렇게 몽때랑 섞을 때는 25도까지는 내려주셔야 돼요. 자, 안에 바닐라빈이 좀 뭉쳐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좀 풀어주시면 되고요.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정도면은 초콜릿이 충분히 녹을 수 있는 온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지랑이가 올라왔을 때는 바닐라빈을 좀, 아까 껍질은 원래 이제 체에다가 거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냥 바닐라빈만 이렇게 좀 빼는 게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충분히 온도가 올랐고 불을 꺼주신 다음에 자, 이거를 화이트 초콜릿에 바로 이렇게 부어주시면 되거든요. 화이트 초콜릿에 바로 부어주시고, 자, 혹시라도 바닐라빈 이제 빈 같은 게 바닥에 가라앉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블렌딩을 해주면 가장 이제 유화를 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하지 않고 한 1분 정도 좀 시간을 좀 준 다음에 초콜릿이 녹을 수 있는 시간을 줘요. 자, 그 다음에 요 블렌딩 할 때 바닥면을 잘 블렌딩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바닥까지 보시면서 블렌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분 정도가 지났고요. 블렌딩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블렌딩이 다 깔끔하게 끝나면 온도를 빠르게 떨궈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얼음물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25도 선에서 이렇게 식혀 놓은 거를 볼에다가 반 정도만 이렇게 부어 주세요. 볼에다가 반 정도만 이렇게 부어 주시고, 나머지 이제 생크림을 좀 섞어 가면서 이거 양을 좀 추가해 가면서 갈게요. 자, 생크림은 60% 정도. 그러니까 설탕을 넣지 않으시고, 설탕 아예 안 넣고 이렇게 올린 거를 몽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크림 몽때를 이런 식으로 섞어 주시면 돼요. 자, 다음에 양을 조금 더 붓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를 우리가 몽때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섞어 놓어 주신 거에다가 나머지 부분도 다 넣어 볼게요. 처음에 이제 무스를 접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나슈가 아닌 이렇게 생크림인데 뭐 설탕도 넣지 않고 있는 게 약간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다 보시면은. 자, 이제 나머지 것까지 다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완성이 돼요. 엄청 묽죠? 묽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이제 좀 넣기 편하게 비커에다가 다시 좀 부어 놓을게요. 자, 이제 준비한 틀이 있고요. 요 틀에 맞춰서 안에 이제 인서트가 들어가는데 인서트도 해서 같이 한번 넣어 볼게요. 이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안에 물기를 다 닦아 주셔야 돼요. 물기를 완벽하게 닦아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비커에 있는 거를 안에다가 이렇게 일부분을 먼저 이렇게 넣을게요. 나머지 6개에도 다 동일하게, 왜냐하면 인서트를 넣을 거기 때문에 그 공간을 좀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인서트를 좀 띄워야겠다면은 이 부분을 먼저 올리고 얼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저는 덮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 봤고요. 지금 샤인머스켓 홈포메를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 자, 위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부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채워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얼려 주시면 됩니다. 지금 3.5mm로 재단된 시트고요. 이거를 커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시트 12개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2개를 다 올려주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옆으로 벌어지는 형태의 제품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포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멍을 좀 뚫어놔 주세요. 너무 빼곡하게 구멍을 내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제 얘네들이 파이 시트는 금방 해동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꽝꽝 얼었을 때 재단을 하셔야 되고, 구멍은 너무 많이 부풀지 말라는 의미로 이제 뚫어 놓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스파이크 롤러로 해서 이렇게 한 번에 하셔도 되는데 없으신 경우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 난 다음에 시트 한 장을, 이렇게 데프론 시트 한 장을 위에다 올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철판을 하나 더 올리고 나서 구우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밀푀유 시트를 지금 전부 다 구웠고요. 구운 거랑 이제 나머지 거를 조립해서 한번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바닥면이 될 수 있는 거는 위에는 당도 때문에 슈가 파우더를 얹어서 구웠고요. 이렇게 얹어주신 다음에 만들어 놓은 무스를, 자, 이렇게 얹어주시면 돼요. 반대로 시트를 반대쪽 면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얹어주시면 됩니다. 자, 안에 인서트가 들어가 있고 크레뮤가 들어가 있는 새로운 형태의 밀푀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나머지 것도 다 조립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장식을 얹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샤인머스켓 라임 크레뮤 밀푀유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조립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데코레이션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슈가 파우더를 이용해서 한쪽 면을 정리를 할 거고, 그 반대 남은 쪽에다가 샤인머스켓 단품 컷을 좀 잘라서 얹어 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한쪽 면만 뿌려질 방향만 해서, 자, 옆에 측면이 나오게끔,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를 이렇게 얹어주면은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부하롱 매니저님과 함께 이제 테이스팅하는 세미나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매니저님이랑 함께 시식을 하고 여러분한테 다 전달해 드릴 수 없었던 맛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매니저님.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이세요. 네. 자, 한번 요거 한번 통째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밀푀유 시트를 구웠고요. 라임 크림과 안에는 샤인머스켓 콩포메가 들어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잘 잘라서 크림과 콩포메랑 같이 드셔보시길 권장합니다. 포도 이런 베리 계열이랑은 상당히 그런 조합이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조합을 이용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밀푀유가 보통 약간 바닐라 크림이나 캐러멜 크림 맞아요. 쪽으로 집중이 된 면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산민 안 하는 이유는 네. 시트가 무거워서 크림이 못 버텨요, 원래. 아. 그래서 이제 디플로마트라든지 이렇게 단단한 계열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3단을 못했던 이유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2단으로 바꾸시고 산도 있는 제품들 만들면 시트도 고소한 시트가 조금 더 맛이 배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되게 상큼한 밀푀유를 맛보는 게 네. 즐거운 일이었어요. 역시 퓨레는 부하롱. 부하롱. 지금까지 부하롱 매니저님과 함께 베이컨 세미나를 같이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도 저희가 이분들을 또 모셔서 재미난 제품으로 또 여러분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버나드 송이었습니다.